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또 공부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7가지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더 재밌는 소식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64만 코인 유튜버가 24년, 25년 크립토 시장을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뒤에서 아까 그 7가지 코인도 녹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 친구가 이거를 맞춘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 내 전망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엘리오 트레이드라는 친구고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종종 슈퍼버스라는 게임 코인을 종종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거 창립자입니다. 한국에는 참고로 없어요. 슈퍼버스가. 근데 이 친구가 트윗을 날렸는데 크리스탈 볼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서양에서는 뭐 수정구슬로 미래를 안다 뭐 이런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굉장히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내 것과 전망을 비교해보자 차원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12만 불까지 쭉쭉 갈 것이다. 뭐 하나로 치면 한 1.7억 될까요? 이건 좀 스펠링이 틀린 것 같긴 한데 대통령 취임식이 내년 1월 20일까지 있으니까 내년 1월 즈음까지는 쭉쭉 간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취임식 근처에 오면 셀더 뉴스 이벤트, 뉴스에 팔아라죠. 취임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뭐 떨어질 수 있다. 뭐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All the way back to 90K, 9만 불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요. 항상 비트코인 30K, 40K만 계속 몇 년째 보다가 90K가 지금 폭락이라고 하니까 참 새삼스러워서 적응이 아직도 안 되네요. 아무튼 90K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인터갤럭틱이 뭐냐면요. 이게 은하계 사이로 그러니까 우주를 뚫고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2월 내내 all through 뭐 February니까 2월 내내 알트 시즌이 온다고 하네요. 자, 언제까지 오르느냐? 1쿼터 마지막까지 간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3월까지 뭐 뉴 하이를 기록하면서 쭉쭉 갈 것이다. 그러다가 또 언제 떨어지느냐? 세린 메이, 뭐 유명한 격언이 있죠. 5월에 팔고 떠나라. 뭐 적용이 또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름은 내년에도 올 텐데 그 여름에는 뭐 정말 5만 가지 내러티브가 서로 싸울 것이다. 내가 최고다. 뭐 AI다, 밈이다, RWA다, 뭐 게임이다. 뭐 어마어마한 거 많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알트 시즌이 온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언제까지 오르느냐? 여름에 뚫고 올라가서 크리스마스까지 쭉쭉 올라갈 것이다. 상승을 하고요. 그때 크리스마스까지 심지어 뭐까지 오르느냐? 사람들이 올드 코인들 많이 무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전 생각이 다릅니다. 오래된 코인 중에 살아남은 코인들,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은 결국 제도권의 선택, 뭐 ETF라든지 펀드 선택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꼭 막 내러티브가 뭐 엄청 흐름을 타고 유행이고 이런 것만 좋아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친구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 같아요. 심지어 비트코인 캐시조차도 최고점 뚫고 간다. 너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상승을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26년 1월 요때 이제 전체 코인 마켓캡 시가총액이 피크를 찍을 것이다. 뭐 정점을 찍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번 그냥 잘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취임식까지 오른다면서요. 그러다가 셀더 뉴스 이벤트 하고 떨어지고 90K까지 떨어졌다가 2월, 3월을 거치면서 뭐 우주로 가는 알트 시즌을 맞이하고 그러다가 다시 세린 메이 5월에 팔고 떠나라 하다가 이제 뭐 쭉쭉 올라가면서 뭐 내러티브들끼리 서로 싸우는 뭐 뜨거운 썸머 약간 이때가 또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즈음까지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제가 맞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말씀드린 이유는 내 것과 비교를 해본다는 거였잖아요. 저도 예전에 종종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저와 뭐 공통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뭐 크게 조정 한두 번 있어서 쌍봉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강세장 중에 뭐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트리플 봉, 뭐 3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거 뭐 화투 같긴 한데 뭐 3봉을 이렇게 하고 떨어질 것이다. 아무튼 강세장 중에 큰 조정이 2번에서 3번 정도 있을 것이다. 뭐 이거는 이제 공통점이고요.
이 친구와 저의 차이가 있다면 이 친구는 그 강세장의 시즌을 좀 더 길게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3개월 정도 거의 그대로 뭐 복사해서 뒤로 옮겨가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요. 언제 오를지는 모릅니다. 뭐 이 친구는 취임식이다 또는 2월에서 3월까지 오를 것이다. 연말에도 오를 것이다 얘기하는데 시기보다는 자, 추가로 엄청 더 오를 수 있는 근거를 이 친구가 찾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시기는 모르지만 이런저러한 것들로 아무튼 불장, 강세장을 우리는 초입을 지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관과 국가들의 포모인데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게 최근에 뭐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업비트가 뭐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뭐 도지의 시가총액이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 다 넘었다. 뭐 보셨을 텐데 야,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요. 바이낸스가 지난 한 달간 거래량에서 나스닥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큰 사고입니다. 바이낸스 거래량이요. 나스닥. 야, 나스닥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있는 그 세계적인 나스닥을 뛰어넘었어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는 뭐 2배 이상 뛰어넘었고요. 포모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근 주식 보면 정말 무서운데요. 안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인데 10조 원 어치를 전환사채를 막 발행을 해서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더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인 포모가 계속 온다온다 했는데 이제 그 현장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도 나스닥 상장 대약사 뭐 이름은 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QX 뭐 100만 불 비트코인 매수하기로 이사회에서 땅땅땅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 전에도 이게 이름이 다르죠. 또 다른 제약사입니다. 뭐 호스 세라퓨틱이라고 해서 재무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말 수많은 이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 계속 뭐 나올 거라 보는데 이에 반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한국, 일본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뭐 한국도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위기다, 삼성전자도 위기다 하는데 이거 뭐 돈을 벌어야지. 이런 국가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뭐 세금도 내고 할 텐데 지금 우리 한국만 못 벌고 있고요. 차라리 일본은 더 낫습니다. 일본도 뭐 잃어버린 30년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최고 그 세금을 그 코인에 양도하는 세금을 최대 55%에서 뭐 20%까지 낮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전향적인 지금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예가 메타플래닛이잖아요. 일본의 한 기업이고 뭐 시가총액이 1조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기업임에도 자, 비트코인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따라서 사기로 결정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산 것 같진 않은데요. 결정을 하니까 여기 보시면 올해 초만 해도 140불 정도, 140, 뭐 N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40 N 정도 하는 게 3,000까지 뚫고 지금도 2,500 몇 배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야, 이걸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거 기업들 ETF 사는 거 아직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안타깝느냐. 특히나 코스닥과 코스피 야, 이제 90개국에서 하락률을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 짐바브웨는 빼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99.8은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코스닥이 이제 라트비아 다음으로 가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뭐 심지어 방글라데시보다도 코스피 코스닥이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전략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조금만이라도 정말 많이 산다고 안 해도 돼요. 이럴 때는 조금만 산다고 해도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산 것도 이제 가격이 올라갈 텐데 우리 한국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아까운 상황이죠. 어디만 잘하고 있느냐? 국민연금만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제가 알기로 그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여기서 맡겨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 국민연금이 24년 8월 달에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작년부터 코인베이스는 샀었고요. 이때가 24년 8월이었는데요. 조정의 막바지에 기가 막히게 샀네요. 137불에 사서 이때만 해도 10몇 % 빠졌다고 또 뭐 나라 돈으로 어쩌고 저쩌고 욕을 엄청 했었고요. 한국투자공사도 국민연금은 만큼은 아니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500 뭐 10몇 달러 막 뚫고 올라가 있더라고요.
뭐 거의 4배 가까운 수익을 국민연금이 보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처럼만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 여기 코인베이스를 저는 대신에 샀었는데 저조차도 약간 포모가 올 정도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아까 뭐 썸네일에 있는 제목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중앙일보에서도 비록 이제 자료는 NAT투자증권에서 줬지만 그래도 나름 주류 언론이잖아요.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일반 대중들, 아직 코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던져준다는 건데 보시면 자, 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게 무슨 코인인지도 모를 가능성도 높겠죠. 근데 뭐 솔라나 ETF 등장 가능성에 상승할 수 있다. XRP, 뭐 SEC 의장 교체 시 올라갈 수 있다. 뭐 라이트코인은 뭐 한국에는 없죠. 여기 보시면 라이트코인도 한국에 없고요. 뭐 퇴출됐죠. 그리고 리도다운은 아마 빗썸에는 있을 건데 업비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살려면 외국 거래소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해야 이런 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도 현물 ETF 뭐 다음 타자다.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뭐 트럼프 일가의 프로젝트인데 뭐 살 수는 없으니까 건너뛰고 대신에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에이브라는 디파이 코인이 있죠. 요거 뭐 최근에 계속 대출도 뭐 최근 들어서 뭐 3배 이상, 4배 이상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도지코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리도다운은 이제 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스테이킹을 달았을 때 지금 ETF랑 비슷한 건데 ETP는 유럽에서 이더리움에서 이제 이더리움 ETP의 스테이킹을 단 게 이미 런칭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이제 뭐 이더리움도 날아가겠지만 리도다오라는 이 코인도 날아갈 수 있다. 뭐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코인은 아니지만 코인베이스는 근데 코인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알트코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은 자, 트럼프 뭐 공화당 측의 대규모 후원도 했고 최근에 뭐 트럼프가 그 코인 관련 책임자를 만드는데 코인베이스 CEO가 유력하다고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수혜를 코인베이스가 볼 것이다. 그리고 뭐 서클, 뭐 USDC 상장사, 발키리, 채굴 ETF도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근데 이런 게 중앙일보에 떡하니 나왔다는 거는요. 이미 강세장이 시작이 됐고 많이 늦었다는 걸 뜻하긴 합니다. 조심은 하셔야겠죠. 좀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 아까는 뭐 시기에는 상관없지만 아무튼 많이 갈 거라는 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크게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뭐 2번이든 3번이든은 모르겠죠. 아까 그 친구에 따르면 취임 후에 한번 올 수 있고요. 셀인 메이 해가지고도 또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중요한 건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올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키워드는 배신이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지금 당신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부채 문제 해결 못한다. 갑자기 초를 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강세장이니까 이런 게 무시하고 넘어가는데요. 이런 게 정말 가격 폭락과 함께 같이 막 오기 시작하면요. 아마 감당이 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35조로 불어난 미국 부채 위기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나름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특히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신시아 루미스가 뭐 상원의원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거 과장한 거야. 조금 채권 시장 긴장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 채권이 빚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나 부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건 오바야. 자, 가격 폭락과 이런 기사가 빵빵 뜨면 이제 어마어마할 겁니다. 파급 효과가요. 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식 기사는 아닌데요. 블랙락이 이 폭스 비즈니스의 한 기자가 이 친구가 첩자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다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지지하지 않아. 사실 10년 만에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게 블랙락이고 이 모든 판을 짠 게 블랙락인데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블랙락은 트럼프의 전략적 준비 자산화 비축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격 폭락과 함께 오면 정말 뭐 또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유명인들의 배신. 뭐 21년도 불장에도
그 테슬라의 그 누구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 결제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뭐 나 갖고 있고 좋다고 하다가 결제하지 않겠다. 도지 파더라고 하면서 SNS쇼에서 다 띄워놓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해가지고 한번 나락으로 갔던 거 기억나시죠? 뭐 또는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품었다고 한다고 하다가 뭐 다시 규제한다고 한다든지 빅테크가 나 샀어요. 또는 뭐 결제에 쓸 겁니다 하다가 뒤통수를 때린다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둘 중에 하나에서 코인베이스를 선택한 게 지금은 약간 배가 아프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빚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계속 비트코인만 삽니다. 이 친구들의 특기는 최고점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돈이 무한정 나오듯이 막 전환사채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결과만 보면 잘 돼 있으니까 굉장히 부러워 보이겠지만 반대를 항상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비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좀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친구가 많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올라서 뭐 배는 아플 수 있지만 저는 이걸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뭐 꼭 얘네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엄청 이런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그 럼블이라든지 여러 뭐 동영상 플랫폼들이 있었잖아요. 사정에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재무제표 제가 보니까 뭐 캐나다의 동영상 업체라고 하는데 좋지 않아요.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빚을 끌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겠죠. 이런 뭐 배신이라든지 레버리지로 인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거를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투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하겠다. 이러실 수 있겠죠. 자, 잘하는 뭐 애널리스트는 방향을 맞춰야지 이렇게 좀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샀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피하고 뭐 미꾸라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압구정 미꾸라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투자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게요. 제 주위에 이제 뭐 서울대에 나오신 똑똑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조차도 투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많이 한 사람들이 단기간 방향을 맞추는 게 투자지. 뭐 그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뭐 4년 만에 뭐 올랐다가 뭐 사실 크립토 반감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거시적인 방향은 그렇게 맞출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방향까지 맞추는 게 투자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고요. 제가 볼 때 투자는요. 조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감내할 수 있는 담력을 기르는 게 투자고 투자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2018년도 뭐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18, 19, 20년도 말까지도 엄청나게 이거 해보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특히 20년도 3월 달에 뭐 한 이틀이었나요? 이틀 만에 비트코인만 50% 빠져서 그 선물거래소 비트맥스 CEO가 본인 그 코드 뽑아버렸잖아요. 이 숏을 감당해줄 그 돈을 줄 물량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본인 홈페이지 서버를 다운시키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락. 그래 놓고 나서 20년도 8월에 좀 오르니까 야, 너 너무 운 좋은 거 아니야? 뭐 만 불 이하에서 샀네. 뭐 이렇게 했을 거고. 역시 반복됩니다. 21년 12월에 폭락을 하다가 뭐 22년은 말 안 하셔도 뭐 FTX다, 테라루나다 뭐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23년 1월 즈음에가 이번 사이클의 최저점이었습니다. 한 16,000불 정도. 한국 돈으로 한 2,070만 원 정도 업비트에서 찍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뭐 올해 2월도 그렇고 올해 뭐 11월도 그렇겠죠. 야, 너 운 좋구나. 5만 불 밑에서 샀고. 야, 이게 참 힘든 건데요. 자, 투자 실력과 수익은 지금처럼 오를 때 증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을 때 언제 얼마에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포에 사셨다는 팩트 하나로 사실 그때 거의 결정이 끝났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폭락할 때 매수를 하시거나 버틸 수 있는 실력과 노하우가 없다면 지금처럼 강세장 초입의 시점에서도 코인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코인 투자 쉽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웬만한 코인 가격들, 글쎄요,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는 더 크게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있을 수많은 조정과 퍼드도 잘 감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